아파트에서 단 2개 동만 원거리 학교에 배정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개발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원거리 배정을 받은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프티콘으로 불리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아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권장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절반 이상이 1년 미만이었습니다. 청주시가 문화대조창과 국립청주박물관 등 미래유산 23건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미래유산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관광 자원화할 계획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5식구가 생활하고 있는 희영인의 가족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총 3천만 원 상당의 성금이 모여 전달됐는데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부산에 이어 오늘은 충북을 방문해 충청권 4개 시도의 현안 사업들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과 청주 도심 통과 철도, 오송 3 국가산단 조성 등을 요청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2020년 이후 수도권의 인구는 비수도권을 추월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도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며 충청권의 동반 성장을 위한 3대 전략 19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통령 제2집무실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천안과 청주공항 간 복선 전철 공사도 2025년 시작됩니다. 올해 안에 관계기관과의 검토를 거쳐 오송 3산단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을 신규 지정하고 2027년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도 기존 30만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확대하고 국가 전략 사업은 해제 총량에서 제외됩니다. 인구 소멸 그리고 지방의 쇠퇴 이런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고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지사는 내륙도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이젠 해안 시대를 넘어 내륙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며 중부내륙 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청주 도심 통과 철도 구축과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 수자원의 지자체 이용권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해안의 시대만 가지고는 이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 어렵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지속하기 어려우며 충남과 대전은 각각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 진행 현황 보고와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연계기관 우선 배치를 요청했고 세종시는 충북이 반대하고 있는 KTX 세종역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사당도 오고 또 대통령 집무실도 오고 세계 대학 경기도 유치하게 된 만큼 KTX 세종역 역사 신설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국토부와 충청권 4개 시도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충청권의 동반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초등학교 예비 소집이 마무리된 가운데 청주에서는 가까운 곳에 신설되는 학교를 놔두고 대로를 건너 1km 넘게 떨어진 학교를 다녀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육당국 입장에서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왜 우리 아파트 아이들만 먼 학교로 보내야 하는지 학부모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가경 도시개발지구에는 아이파크 5개 단지와 자이아파트 등 모두 6개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개교하는 가칭 서현 2초등학교에는 아이파크 1, 2, 3, 5단지와 자이아파트 아이들만 배정받고 아이파크 4단지 아이들은 경덕초등학교에 배정됐습니다. 같은 아파트 총 31개 동 가운데 1개 단지, 2개 동의 학생들만 바로 앞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1km 넘게 떨어진 학교에 배정된 겁니다. 학부모들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대교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통학길 안전 문제에 등교 후 학원 버스도 원거리 통학 탓에 지원받을 수 없어 돌봄 공백까지 우려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8차선 도로를 아이들이 건너야 되는 그 통학 거리도 걱정이 되고 학원으로 가는데 학원 픽업 서비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하는 워킹맘이다 보니 이제 학원에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도 못 받게 되고. 해당 단지 2개 동 부지는 당초 임대 아파트를 짓기로 되어 있었지만 개발 과정에서 분양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바뀐 시점이 이미 학교 신설 계획이 통과된 이후여서 결국 신설학교 학군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시기가 다르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학교 신설을 할 때 데이터를 건설사업 승인한 아파트에 한해서 데이터를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건설사업 승인 자체가 다 안 났던 거죠. 이 같은 원거리 배정 조건은 분양 당시에도 안내됐지만 이후 가까운 학교 배정을 위해 입주한 주민들은 정작 이런 조건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거리 배정이 원칙이면 그 원칙에 맞게 우리 아이가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서류상 뭐 절차상 그게 안 된다라는 말은 사실 이론상이잖아요. 근데 직접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그 이론이 통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접 보내야 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더 억장이 무너지고. 면밀한 학생 수요 예측이 없었던 개발 과정의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새해 첫 주 충북 아파트값은 내림세를 이어갔지만 낙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이번 주 충북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변동률은 각각 마이너스 2.6%와 마이너스 0.26%와 마이너스 0.36%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기 낙폭이 가장 컸던 지난달 둘째 주 이후 하락폭은 3주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무작위로 판매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절반 이상의 물품이 권장 유효기간인 1년보다 짧아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이른바 기프티콘으로도 불리는 모바일 상품권. 가까운 지인이나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할 때 간편하게 구매해 전송하고 있습니다. 워낙 편리하다 보니 시장 규모는 2019년 3조 3천억 원에서 지난해 5조 9천억 원까지 80% 가까이 성장한 상황. 그런데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아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국내에 명시된 표준약관은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몰에서 210여 개 제품을 확인한 결과 절반 이상인 130여 개 제품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구매액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인 90%만 반환하는데 소비자들은 눈뜨고 코베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3년 8개월간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구제 신청은 160여 건으로 이 중 유효기간 경과와 관련한 게 9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례를 봐도 호텔 식사권을 30일 내 사용하지 못해 90%만 돌려받았고 프로모션을 이유로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된다며 90%만 환급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이 짧아서 상품권 사용에 어려움이 있고 상품 가격이 인상되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구매 시 유효기간, 환불 정책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과 상품권을 받은 뒤 잊고 쓰지 못하는 일도 많다며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후손에게 남기고 싶은 청주의 미래유산 무엇이 있을까요? 청주시가 국립청주박물관 등 미래유산 23건을 선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미래유산도 있지만 저것도 미래유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홍우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987년 문을 연 국립청주박물관은 건축가 김수근의 유작으로 한옥을 본뜬 빼어난 조형미를 자랑합니다. 옛 청주 연초제도창은 산업화 시대를 상징하는 건물로 지금은 문화제도창과 동부창고로 재탄생했습니다. 옛 청주 소방서, 지금의 북문 119 안전센터는 전국에서도 드물게 소방망루가 남아있는데 높은 건물이 드물었던 1970년대까지는 구도심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청주시가 이번에 선정한 미래유산 23건에 포함됐습니다. 딱 봐도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서민의 애환이 담긴 건물도 미래유산이 됐습니다.
지난 1965년에 문을 연 덕성 2용원은 옛 이발소의 풍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보통 8시까지 했는데 저녁. 지금 이제 힘들어갖고서 오전만 하는 것이야. 12년대까지나 해야지 형. 12년까지 하다가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지. 고 정진석 추기경이 오랜 시간 머물렀던 천주교 내덕동 성당, 유서 깊은 중앙공원, 청주의 대표 전통시장인 육거리 시장, 풍물다리로 불렸던 서문대교, 청주 대표 목욕탕 가운데 하나인 학천탕, 성안길, 무심천 벚꽃길, 최근 복원을 마친 옛 청주역 일원, 수암골, 청주의 관문 플라타너스 가로수길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청주 미래유산을 선정한 기준은 청주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공간이나 장소, 이야기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게 된 겁니다. 청주의 대표 먹거리인 삼겹살을 비롯해 청주 해장국, 소전리가옥, 시계탑 등도 후보유산 139건 가운데 심사를 거쳐 미래유산으로 뽑혔습니다. 청주시는 이번에 선정된 미래유산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관광 자원화하고 미래유산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북은 지난 12월 잦은 눈과 함께 역대 5번째로 추운 날씨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지난달 도내 평균 기온이 영하 3.9도로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긴 추위가 2주간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눈이 온 날은 11일로 평년보다 2.5일 많았고 강수량은 17.6mm로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5식구가 생활하고 있는 희영이네를 돕기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희영이 가족이 새 보금자리를 찾는 데 큰 힘이 된다고 하는데요. 안정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주에 사는 희영이 가족은 어머니가 4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CJB 뉴스를 통해 19번째 후원아동인 희영이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소개된 후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박영희 민족통일 충북여성회장은 100만 원을 후원하며 아이들에게 귀하게 쓰이길 희망했습니다. 희영이네 5가족이 좋은 보금자리를 구해서 행복하게 지내고 건강히 컸으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 500만 원, 현대바이오랜드 390만 원, 주식회사 오름과 이노비즈협회가 각각 200만 원을 기탁했고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300만 원, 청주 서원 로터리클럽은 21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 밖에 주식회사 태강기업 임형택 회장이 200만 원,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1,100여만 원의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한 통화에 3,000원인 ARS 전화와 계좌 모금에서는 70만 2,300원이 모아져 총 3,200여만 원의 성금이 희영이 가족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너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희영이네 가족은 오는 9월까지 LH 다자녀 전세 임대주택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LH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을 최대로 이제 가정에 지원을 해주고 그 중에 5%만 이제 가정에서 자부담하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CJB 천원의 힘 희망 캠페인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앞으로도 우리 지역 아동복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가 재난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기동감찰 체제로 전환합니다. 정기 안전감찰 등 기존 감찰 체제와 함께 도내 안전취약시설을 연중 수시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는 현장 중심의 감찰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3일 불이 난 청주시 오송읍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이 화재 당시 소방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 서부소방서는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고장난 소화장치를 방치하고 작업 현장 5m 이내에 대형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 사창동 이준우 씨께서 67만 원, 청주 사창동 12통 정용기 씨께서 33만 원, 청주 사창동 이연숙 씨께서 2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사창동 김정현 씨, 청주 사창동 김형주 씨 각각 20만 원, 청주 사창동 강지희 씨께서 12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사창동 명장 20만 원, 청주 사창동 15통 조상주 씨 14만 1천 원, 1통 임철기 씨께서 1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함께 이달 말까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청주 동남 택지개발지구 A2 블록에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LH는 올해 말부터 2027년까지 3만 2천 제곱미터 더해 최고 25층 높이로 10개 동 650가구를 공급합니다. 분양가를 시세의 80%로 책정해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